정말 다행히 하안검 부위는 흉터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생기는 부위는 맞아요. 근데 봉합 실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다.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하안검 흉터와 눈 밑 꺼짐에 대한 내용입니다. 눈 밑 지방 재배치와 다르게 하안검이 흉터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눈 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은 눈 밑 지방을 재배치해주는 수술이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이거를 하려면 눈 밑 지방까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접근하는 방법이 그 피부 쪽으로 절개를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안쪽은 이제 이 눈 안쪽에 결막이라고 하죠. 결막을 통해서 결막을 절개하고 접근하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눈 밑 지방 재배치라고 하는 수술은 결막을 통한 눈 밑 지방 재배치예요. 그러니까 결막이라는 건 안쪽에 있죠. 눈 밑 지방까지 접근을 하는데 절개를 안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절개를 해야 되는데 안쪽에 있는 결막을 통해서 절개를 하니까 겉으로 안 보인다는 거죠. 겉으로 피부 절개가 없다는 얘기고요. 피부 절개가 없으니까 흉터가 없는 거죠. 하안검이라는 수술은 겉으로 피부 절개를 하는 수술을 말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흉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눈 밑 지방 재배치는 흉터가 없고 하안검은 흉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는데요. 하안검 흉터는 의사의 봉합 실력에 의해 결정된다는데 맞나요? 이거는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죠. 흉터라는 거는 어떤 절개 부위를 이제 꼬매면서 흉터가 어쩔 수 없이 남게 되는 건데, 이 절개 부위를 봉합할 때 어떻게 잘 꼬매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가 생기겠죠. 근데 이제 하안검 흉터라는 거는 사실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남는 부위이긴 해요. 그 부위 자체가 가진 특징이 있거든요. 이 눈꺼풀은 굉장히 피부가 얇기 때문에 사실 흉터가 잘 안 생기는 부위예요. 그래서 참 다행히도 상안검, 하안검 이런 수술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정말 수술을 하는데 흉터가 너무 많이 생기는 부위면 사실 흉터 때문에 좀 고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행히 하안검 부위는 흉터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생기는 부위는 맞아요. 근데 봉합 실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하안검 후 눈 밑 꺼짐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처 방법은? 이거는 이제 하안검을 했어요. 하안검을 했는데 눈 밑에가 꺼졌다는 거죠. 이거 생길 수가 있어요. 하안검을 하시게 되는 경우는 뭐 눈 밑이 처지고 주름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눈 밑 지방이 불룩하면서 밑으로 처지고 그 아래가 꺼지고, 이게 이제 되게 전형적으로 하안검을 하시게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럴 때 눈 밑 지방이 불룩하다 보니까 하안검을 할 때 이 불룩한 거를 꺼트리게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재배치를 하면서 밑으로 이제 내리죠. 그러면 위쪽에 있는 불룩한 지방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아래쪽 꺼진 부분이 메꿔지면서 동시에 위에 불룩한 부분은 날씬해지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이 눈 밑이라는 부분이 무조건 날씬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는 사실 또 아니잖아요. 너무 날씬해지면 이렇게 꺼짐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위쪽과 아래쪽의 어떤 지방의 양을 잘 안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꺼트리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밑으로만 보내서 위에를 너무 꺼트리려고 하다 보면 정말 하고 나서 오히려 눈 밑 꺼짐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딱 정해진 요만큼만 꺼트리자, 그것도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이 뼈의 모양, 이 안구를 둘러싼 뼈의 모양, 안구의 어떤 돌출 정도, 그 다음에 앞 광대뼈의 높이, 뭐 이런 것들이랑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건 사실 굉장히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이게 왜 쉽지 않냐면, 그러면 꺼지지 않게 좀 많이 남기면 되지 않느냐. 근데 많이 남기다 보면 또 수술 후에 불룩한 게 다 안 좋아졌다는 것도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불룩한 눈 밑 지방을 꺼트리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기가 쉬워요. 일단은 꺼트리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꺼트리되 또 꺼짐 반정은 너무 꺼진 정도는 아닌 딱 그 선에서 딱 맞춰야 되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같은 선생님이 해도
환자마다 모양이 또 다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수술은 아니에요. 그런 거를 다 잘 맞춰서 하려면 꺼짐이 생겼을 때 대처 방법은 일단은 가장 먼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지방 이식이 되겠죠. 그 부분에 지방이 부족하니까. 그 지방을 넣는데, 그러면 지방을 이식하는 이제 층을 어디로 할 거냐도 조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눈밑 지방은 이제 눈밑을 겉에서부터 보면 가장 겉에가 이제 피부고, 그 밑에 그 눈둘레근, 안윤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고, 그 속에 이제 그 눈밑 지방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방 이식을 할 때 어디다 할 거냐? 그러면 원래 눈밑 지방이 있으니까 눈밑 지방이 있는 곳에다 지방 이식을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겠죠. 그러면 이게 내가 이식을 한 것만큼 앞으로 밀려 나올까? 이거는 실제 그렇지 않아요. 안과 뼈 안에 눈밑 지방이 들어있고 그 겉에를 경막이 감싸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수술을 보통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걸 할 때 이 눈밑 지방이 밀고 나와서 재배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경막을 열고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한 다음에 경막을 다시 닫아줘요. 밀려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경막을 닫아주고 이걸 경막 강화라 그래서 경막을 단단히 팽팽하게 만든다고요. 앞으로 밀려 나오지 않게 하려고. 그럼 그 상태로 수술을 했는데 눈밑 지방이 원래 있는 곳에 지방 이식을 하면 이 이식된 지방에 의해서 경막이 밀려서 눈밑이 불룩하게 나올까요? 쉽지 않죠. 이게 단단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넣어준다고 해도 웬만큼 넣기 전에는 웬만큼 넣어도 이게 밀려 나와서 눈밑이 불룩한 모습을 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오히려 그 경막보다 겉에요. 그러니까 근육 있다 그랬죠. 근육과 경막 사이에 보통 많이 해요. 근육 아래쪽에. 아니면 근육과 피부 사이에도 가능은 해요. 그때는 이제 피부에 주름이라든지 이런 피부에 골이 생긴 거를 피기 위해서, 이때는 이제 피부 바로 밑에 넣기 때문에 지방의 입자가 이제 잘 느껴지지 않게 나노팻 형태로, 아주 고운 입자 형태로 이제 주입을 해주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방 이식으로 눈밑 꺼짐을 교정을 하는데, 지방 이식을 하게 되는 층은 실제 눈밑 지방이 있는 곳에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겉에, 근육보다 깊은 곳 또는 근육보다 얕은 피부 밑, 이런 두 군데 정도의 지방 이식을 해서 눈밑 꺼짐을 보완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하안검 흉터와 눈밑 꺼짐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다 친절하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